주방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34세 남성 알렉스는 연기 속에서 쓰러진 60대 초반 여성의 몸을 붙잡고 있었죠.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목에 걸린 낡은 은반지가 불빛에 반짝였어요. 알렉스는 그 반지를 집어들었고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그곳엔 희미한 점 3개가 있었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렉스가 절규했어요. 엄마! 34년 전으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채널은 황혼님들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봉사활동이나 사회적 소통에 적극 참여하면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우울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용한 생활정보 한 줄이었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하얀 눈이 내리던 겨울날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보육원 앞에서 4살 남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아이의 이름표에는 강준서라고 적혀 있었죠. 준서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작은 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문 앞에서 한 여인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죠.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보자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여인이 무릎을 꿇고 준서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준서의 작은 손목을 잡았어요. 준서야. 여인의 목소리는 흐느끼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준서는 엄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엄마가 우는 것이 무서웠죠.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엄마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여인은 보자기를 풀었어요. 그 안에는 소고기 묵국이 담긴 작은 보온병과 낡은 은반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인은 은반지를 준서의 목에 걸어주었죠. 이건 엄마가 준서 아빠한테 받은 거야. 반쪽짜리지만 엄마가 언젠가 꼭 찾아갈게. 꼭. 여인은 준서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따뜻한 묵국 냄새가 났어요. 준서는 그 냄새가 좋았죠. 편안했습니다. 여인이 작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렀어요. 별빛 반짝이는 밤에 우리 아기 잘도 자네. 엄마 품에 안겨서. 노래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부르지 못했어요. 흐느낌이 노래를 막았죠. 보육원 원장이 나왔습니다. 50대 중반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냉정한 표정으로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정순덕 씨, 이제 가셔야죠. 아이는 좋은 곳으로 갈 겁니다. 순덕은 원장을 올려다봤어요. 그녀의 눈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안아도 될까요?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미 입양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 양부모님이 오늘 오후에 오십니다. 순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준서를 한 번 더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준서의 왼손목을 잡았죠. 그녀의 손톱이 준서의 손목을 강하게 눌렀어요. 3개의 작은 점이 찍혔습니다. 아파요. 준서가 작게 울먹였어요. 순덕은 깜짝 놀라 손을 놓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준서의 손목에 입을 맞췄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이건
이건 엄마 표시야. 언젠가 다시 만나면 엄마가 널 알아볼 수 있게. 원장이 순덕을 끌어냈습니다. 순덕은 보육원 문을 나서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준서는 울고 있었죠. 엄마, 엄마. 준서가 외쳤지만 순덕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더 세차게 내렸어요. 순덕의 모습이 하얀 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보육원 응접실에서 미국인 부부가 준서를 안고 있었습니다. 양아버지는 50대 초반 남성이었고 양어머니는 40대 후반 여성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단정하고 세련된 차림이었죠. 그들은 준서를 보며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의무감처럼 느껴졌어요. 양어머니가 준서의 목에 걸린 은반지를 보았습니다. 이건 뭐죠? 원장이 대답했어요. 친모가 놓고 간 물건입니다. 가져가셔도 되고 버리셔도 됩니다. 양아버지는 은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두죠. 아이가 원하는 것 같으니까요. 준서는 은반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반지에서 엄마 냄새가 났어요. 따뜻한 묵국 냄새가 났죠. 비행기 안에서 준서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얀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준서는 불안했죠. 낯선 사람들, 낯선 언어, 낯선 냄새. 준서는 작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별빛 반짝이는 밤에 우리 아기 잘도 자네. 노래는 거기서 끊겼어요. 준서는 그 다음을 몰랐습니다. 엄마가 끝까지 부르지 않았으니까요. 양어머니가 준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준서를 바라봤어요. 알렉스, 이제 그 노래는 부르지 마. 영어로 말해야 해.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엄마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눈물 흐르는 엄마의 얼굴. 하지만 그 기억은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미국 땅에 닿았어요. 준서, 아니, 이제 알렉스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목엔 3개의 점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목엔 은반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뉴욕 맨해튼 금융가의 한 고층 빌딩 사무실이었어요. 34세 남성 알렉스는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완벽했죠. 알렉스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화면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 내역이 떠올랐어요. 알렉스는 이 거래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예정이었죠. 동료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 남성이었어요. 알렉스, 오늘 저녁 클라이언트 미팅 준비됐어?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미슐랭 삼성 레스토랑 예약했습니다. 동료가 웃었어요. 역시 완벽주의자답네. 그런데 자네는 늘 혼자 식사하더군. 왜 그러나? 알렉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미소를 지었을 뿐이에요. 차갑고 형식적인 미소였죠. 그날 저녁 알렉스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은 화려했어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테이블에는 은식기가 반짝이고 있었죠. 웨이터가 최고급 와인을 따랐습니다. 클라이언트는 60대 초반 남성이었어요. 그는 알렉스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렉스, 당신 덕분에 우리 펀드가 30% 수익을 냈어요. 대단합니다. 알렉스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제 일일 뿐입니다. 웨이터가 요리를 가져왔습니다. 푸아그라, 트러플 리조또, 와규 스테이크, 모든 요리는 예술 작품처럼 아름다웠어요. 알렉스는 포크를 들어 스테이크를 자르고 입에 넣었습니다. 고기는 부드러웠고 맛은 완벽했어요. 하지만 알렉스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에겐 그저 씹고 삼키는 행위일 뿐이었죠. 클라이언트가 물었어요. 어때요? 이 집 스테이크는 뉴욕 최고라고 소문났는데요. 알렉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엔 공허함이 가득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알렉스는 넓은 펜트하우스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어요. 하지만 차갑고 텅 빈 느낌이었죠.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지만 가족 사진은 한 장도 없었습니다. 알렉스는 소파에 앉아 와인 잔을 들었어요. 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뉴욕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알렉스의 눈엔 그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을 만졌어요. 그곳엔 여전히 낡은 은반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반지를 내려다봤죠. 이게 뭐지? 알렉스는 중얼거렸어요. 그는 이 반지가 어디서 온 것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어릴 적부터 늘 목에 걸고 있었다는 것만 알 뿐이었죠. 알렉스는 와인을 마셨습니다. 입안에 쓴맛이 돌았어요. 그는 잔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얀 눈, 누군가의 따뜻한 품, 묵국 냄새, 그리고 미완성된 자장가, 별빛 반짝이는 밤에 우리 아기 잘도 자네. 알렉스는 무의식적으로 그 멜로디를 흥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다음을 몰랐어요. 노래는 늘 거기서 끊겼죠. 알렉스는 눈을 떴습니다. 그의 가슴 속 어딘가가 텅 비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걸 알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렉스는 양부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코네티컷 교회의 저택이었어요. 넓은 정원과 고급스러운 외관. 하지만 알렉스는 이곳을 집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양부모의 저택이라고 불렀죠. 양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이제 80대 초반이 된 그는 여전히 단정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알렉스 왔나? 양아버지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어요. 예, 아버지. 알렉스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따뜻함이 없었어요. 양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70대 후반이었지만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알렉스, 오랜만이네요. 차 한 잔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알렉스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는 양부모를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양아버지가 신문을 접고 알렉스를 봤어요. 회사는 잘 다니고 있나? 예, 올해 보너스도 잘 받았습니다. 그래, 다행이군. 우리가 자네를 키운 보람이 있어. 양아버지의 말에는 자랑스러움보다는 의무감이 느껴졌어요.
알렉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어머니가 물었어요. 결혼 계획은 없나요? 34시면 늦지 않았어요. 알렉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사실 알렉스는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는 늘 혼자였고 혼자가 편했습니다. 아니, 편하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죠. 저녁이 되어 알렉스는 맨해튼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엔 한국 부동산 시장 분석 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최근 들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었어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뭔가 그곳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는 한국 음식점 리뷰를 찾아봤습니다. 고급 한식당, 퓨전 레스토랑, 길거리 음식. 사진들을 보며 알렉스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특히 소고기 묵국 사진을 볼 때 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리운 느낌이었어요. 알렉스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자. 그는 노트에 사업 계획을 적기 시작했어요. 고급 한식 레스토랑,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이름은 코리안 소리라고 정했습니다. 알렉스는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는 뭔가 자신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것이 단지 사업이 아니라 운명의 시작이라는 걸. 1년 후 서울 이태원의 한 건물 앞이었습니다. 알렉스는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고 외관은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검은색과 나무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알렉스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해.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은 레스토랑 공간이었어요. 넓고 세련된 인테리어였죠. 테이블은 간격을 넉넉히 두고 배치되어 있었고 조명은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웠습니다. 주방은 최신식 설비로 갖춰져 있었어요. 스테인리스 조리대, 고급 오븐, 대형 냉장고, 모든 것이 완벽했죠. 알렉스는 주방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직원들만 뽑으면 됐어요. 일주일 후 알렉스는 레스토랑에서 직원 면접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준은 엄격했어요. 경력, 효율성, 전문성. 알렉스는 감정이 개입되는 것을 싫어했죠. 주방장은 40대 후반 남성으로 선택했습니다. 프랑스 유학파 출신의 미슐랭 레스토랑 경력이 있었어요. 홀 매니저는 30대 초반 여성으로 정했습니다. 영어와 일본어가 유창했고 고급 레스토랑 서비스 경험이 풍부했죠. 하지만 주방 보조 인력을 뽑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알렉스는 효율성을 중시했지만 한식은 손맛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60대 초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수한 차림이었고 손은 거칠었어요. 짧게 자른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죠. 여인은 조심스럽게 알렉스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면접 보러 왔습니다. 알렉스는 여인을 보며 눈살을 찔렀어요. 이력서는요? 여인은 낡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쓴 이력서였어요.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죠. 알렉스는 이력서를 읽었습니다. 이름 정순덕, 나이 62세,
경력 시골 식당 30년. 알렉스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순덕 씨, 여긴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시골 식당 경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순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실망이 가득했어요. 죄송합니다. 정순덕이 돌아서려는 순간 알렉스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잠깐만요. 알렉스가 그녀를 불렀어요. 정순덕이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알렉스와 마주쳤어요. 그 순간 정순덕은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낯이 익지? 정순덕은 알렉스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날카로운 이목구비, 차가운 눈빛. 하지만 그 눈 깊은 곳에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알렉스가 물었어요. 요리 시연을 해볼 수 있나요? 가장 자신 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정순덕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예, 주방을 사용하세요. 정순덕은 기뻐하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녀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소고기, 무, 대파, 다진 마늘. 정순덕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재료를 다듬었어요.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켰어요. 소고기를 넣고 끓이기 시작했죠. 곧 구수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알렉스는 그 냄새를 맡았어요. 순간 그의 몸이 굳었습니다. 이 냄새. 알렉스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아득히 먼 기억 속에서 이 냄새를 맡았던 것 같았죠. 정순덕은 물을 썰어 넣고 양념을 했습니다. 국간장, 다진 마늘, 후추. 그녀는 맛을 보며 간을 맞췄어요. 30분 후 정순덕은 묵국을 그릇에 담아 알렉스 앞에 놓았습니다. 소고기 묵국입니다. 알렉스는 그릇을 내려다봤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국물은 맑고 깨끗했습니다. 알렉스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순간 알렉스의 눈이 커졌어요. 맛은 완벽했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맛.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알렉스가 이 맛에서 뭔가를 느꼈다는 것이었어요. 따뜻함, 편안함, 그리고 그리움. 알렉스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정순덕을 봤습니다. 합격입니다. 정순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예,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정순덕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왜 정순덕을 뽑았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그녀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뿐이었죠. 정순덕이 나간 후 알렉스는 혼자 남았어요. 그는 다시 묵국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자장가를 흥얼거렸어요. 별빛 반짝이는 밤에 우리 아기 잘도 자네. 알렉스는 멈췄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노래를 부르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 노래가 묵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코리안 소리 정식으로 오픈했습니다. 레스토랑은 화려했어요. 손님들은 고급 한식을 즐기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정순덕은 주방 한쪽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녀는 재료를 다듬고 설거지를 하고
간단한 요리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정순덕의 눈은 늘 알렉스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렉스가 주방을 오갈 때마다 그를 지켜봤어요. 이상해.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지? 정순덕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알렉스는 차갑고 냉정했어요. 직원들에게 엄격했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죠. 하지만 정순덕은 알렉스의 눈 깊은 곳에서 외로움을 받습니다. 그 외로움이 정순덕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주방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알렉스가 유리 조각을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정순덕은 재빨리 달려갔어요. 그녀는 알렉스의 손목을 잡아 그를 뒤로 끌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알렉스는 놀란 표정으로 정순덕을 봤어요. 정순덕은 알렉스의 손목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알렉스는 정순덕의 손에서 깊은 흉터를 봤어요. 손목에 3개의 점 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죠. 그곳에도 비슷한 점 3개가 있었어요. 손목, 다치셨나요? 알렉스가 물었습니다. 정순덕은 황급히 손을 놓았어요. 그녀는 손목을 감추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래된 상처입니다. 정순덕은 유리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정순덕을 지켜봤어요. 왠지 모르게 그녀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알렉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감정을 밀어냈습니다. 착각이야. 그냥 직원일 뿐이야. 알렉스는 주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목은 여전히 정순덕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정순덕은 유리 조각을 치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알렉스의 손목에 있는 점을 봤어요. 그 점은 34년 전 자신이 아들에게 남긴 표시와 똑같았습니다. 설마 준서야? 정순덕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부인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우연이야. 하지만 정순덕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걸. 한 달이 흘렀습니다. 코리안 솔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손님들은 늘어났고 리뷰는 좋았습니다. 알렉스는 늘 바빴어요. 그는 레스토랑을 완벽하게 운영하기 위해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죠. 정순덕은 여전히 주방 한쪽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고 늘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늘 알렉스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레스토랑 영업이 끝난 후였어요. 알렉스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곤했지만 쉬지 않았어요. 정순덕이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알렉스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직 일이 남았어요. 정순덕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그릇이었어요. 제가 묵국을 좀 끓였어요. 드시고 일하세요. 알렉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정순덕은 그릇을 알렉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나가려고 했어요. 잠깐만요. 알렉스가 불렀습니다. 정순덕이 돌아봤어요. 같이 드시죠.
정 이모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정순덕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렉스는 늘 차갑고 거리를 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같이 먹자고 하다니. 괜찮습니다. 사장님 드세요. 아니에요. 같이 먹어요. 알렉스는 의자를 하나 더 꺼내 정순덕에게 권했습니다. 정순덕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알렉스는 묵국을 2그릇으로 나눠 담았습니다. 맛있겠네요. 알렉스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마셨어요. 여전히 완벽한 맛이었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했죠. 알렉스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정순덕은 알렉스를 지켜봤습니다. 그가 묵국을 먹는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 보였어요. 저 표정, 준서도 저렇게 웃었는데 정순덕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알렉스가 물었어요. 정 이모님, 묵국을 참 잘 끓이시네요.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정순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슬픔이 스쳤어요.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제 아들한테 자주 끓여줬죠. 알렉스는 정순덕을 봤어요. 아들이 있으세요? 정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네, 있었어요. 아니, 있어요. 하지만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다고요? 정순덕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34년 전에 제 잘못으로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로 소식이 없어요. 알렉스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왠지 모르게 정순덕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처럼 느껴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걸 물어봐서. 정순덕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미 오래전 일이에요. 하지만 정순덕의 눈엔 여전히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알렉스는 묵국을 다시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렸습니다. 별빛 반짝이는 밤에 우리 아기 잘도 자네. 엄마 품에 안겨서 꿈나라로 가네. 그 순간 정순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며 큰 소리를 냈죠. 알렉스는 놀라 정순덕을 봤어요. 괜찮으세요? 정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노래 어디서 들으셨어요? 알렉스는 당황했어요. 노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정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노래는 제가 만든 자장가예요. 제 아들한테만 불러줬던. 알렉스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정순덕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정순덕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34년 전에 제가 아들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불러줬어요. 그런데 끝까지 부르지 못했어요. 너무 슬퍼서. 알렉스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정 이모님, 혹시? 하지만 알렉스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너무 믿기지 않았죠. 정순덕은 눈물을 닦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상한 소리를 했네요. 사장님,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순덕은 서둘러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알렉스는 혼자 남았어요. 그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세 개의 점이 희미하게 보였죠. 알렉스는 혼란스러웠어요.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쳐 있었습니다. 묵국 맛,
자장가, 손목에 점. 설마. 알렉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런 우연의 일치를 믿을 수 없었죠. 하지만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기억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정순덕은 알렉스를 더욱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알렉스가 쓰는 영어 단어를 주에 깊게 들었어요. 알렉스는 가끔 초급 영어 단어를 섞어 썼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배운 것처럼. 생크유, 고맙습니다. 구두, 정순덕은 기억했어요. 34년 전 그녀는 아들 준서에게 간단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생크유 구두, 러브. 바로 그 단어들이었죠. 정순덕은 알렉스가 왼손목을 만지는 습관을 봤어요. 알렉스는 긴장하거나 생각에 잠길 때마다 왼손목을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정순덕도 똑같은 습관이 있었어요. 그녀는 아들을 잃은 후 늘 자신의 손목을 만지며 아들을 떠올렸죠. 정순덕은 알렉스가 묵국을 마실 때의 표정을 봤습니다. 그의 눈은 행복해 보였어요. 마치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미국에 간 내준서가 저렇게 컸을까? 정순덕은 상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웠어요. 만약 알렉스가 정말 준서라면? 하지만 아니라면? 정순덕은 차마 진실을 확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멀리서 알렉스를 지켜볼 뿐이었어요. 한편 알렉스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밤마다 꿈을 꿨어요. 하얀 눈이 내리는 날, 누군가의 따뜻한 품, 묵국 냄새, 그리고 자장가. 알렉스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려 했지만 기억은 흐릿했어요. 4살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었죠. 알렉스는 양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제 친모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양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어요. 알렉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양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서류에는 친모 이름이 정순덕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더 이상은 몰라요. 알렉스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종이에 정순덕이라는 이름을 적었어요. 그리고 레스토랑 주방에서 일하는 정순덕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같은 이름일까? 알렉스는 불안했어요. 만약 정말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알렉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아직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에게도 진짜 엄마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요. 2주일 후 코리안솔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70대 초반 남성이었어요. 그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죠.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홀 매니저가 황급히 알렉스를 불렀어요. 사장님, 강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알렉스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강 회장? 네, 대한그룹 강태준 회장님이세요. 알렉스는 강 회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한국 재계 10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의 총수였죠. 하지만 왜 이런 작은 레스토랑에 왔는지 의아했습니다. 알렉스는 홀로 나가 강 회장을 맞이했어요. 환영합니다, 회장님.
강 회장은 알렉스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계산적이었어요. 당신이 사장입니까? 네, 알렉스라고 합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알렉스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어요. 특히 눈매를 오래 봤죠.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월가 출신이라면서요? 알렉스는 놀랐어요. 강 회장이 자신에 대해 미리 조사를 했다는 뜻이었죠. 네, 맞습니다. 강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어요. 음식이 훌륭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오늘은 한식 코스로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렉스는 주방으로 들어가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강 회장은 조용히 앉아 레스토랑 내부를 둘러봤어요. 주방 한쪽에서 정순덕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썰고 있었어요. 강 회장은 정순덕을 봤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 여자, 설마. 강 회장은 34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날 그는 정순덕이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졌었죠. 하지만 그녀는 가난했고 강 회장의 집안은 그녀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정순덕은 임신을 했어요. 강 회장은 두려웠죠. 그는 야망이 있었고 가문을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아이는 그의 계획에 방해가 되었어요. 강 회장은 정순덕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라고 강요했습니다. 정순덕은 울며 거절했지만 강 회장은 협박했어요. 그리고 결국 아이는 보육원으로 갔죠. 강 회장은 그 뒤로 정순덕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여인과 결혼했고 대기업을 이어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아이를 갖지 못했죠. 이제 70이 된 강 회장은 후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입양된 아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알렉스를 발견했죠. 강 회장은 알렉스의 출생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정순덕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의 입양 날짜는 34년 전이었죠. 강 회장은 확신했습니다. 알렉스는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강 회장은 진실을 밝힐 생각이 없었어요. 그는 단지 알렉스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후계자로 만들어 자신의 기업을 물려주고 과거의 죄는 영원히 묻으려 했죠. 요리가 나왔습니다. 알렉스는 직접 요리를 가져왔어요. 한식 코스는 아름다웠습니다. 전체, 메인, 디저트까지 완벽했죠. 강 회장은 요리를 맛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훌륭합니다. 역시 소문대로군요. 알렉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회장이 포크를 내려놓고 알렉스를 봤어요. 알렉스 씨, 제가 투자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투자 제안이요? 네. 이 레스토랑을 체인으로 확장하는 건 어떻습니까? 제가 1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알렉스는 놀랐어요. 10억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죠. 왜?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시는 겁니까? 강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에게서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알렉스는 강 회장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알렉스는 불편함을 느꼈죠. 감사하지만 지금은 확장할 계획이 없습니다. 강 회장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아직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강 회장은 명함을 꺼내 알렉스에게 건넸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강 회장이 나간 후 알렉스는 명함을 내려다봤어요. 대한그룹 회장 강태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강 회장의 제안은 너무 갑작스러웠고 뭔가 숨은 의도가 있는 것 같았죠. 주방에서 정순덕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을 봤어요. 34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그를 알아봤습니다. 준서의 아버지, 자신을 버린 남자. 정순덕은 손이 떨렸어요. 그녀는 칼을 놓치고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죠. 다른 직원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정 이모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실수했어요. 정순덕은 손가락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아팠어요. 왜 여기에 온 거야? 혹시 알렉스가 준서라는 걸 알고 온 걸까? 정순덕은 두려웠습니다. 강 회장이 다시 나타나면 모든 게 망가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순덕은 알렉스를 찾아갔습니다. 알렉스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정순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정 이모님. 정순덕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온 그 회장님, 조심하세요. 알렉스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왜 그러세요? 정순덕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이용하고 버리죠. 믿지 마세요. 알렉스는 정순덕의 눈을 봤어요. 그녀의 눈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정 이모님, 왜 그렇게 걱정하세요? 저와 회장님은 그냥 사업 관계일 뿐이에요. 정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발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알렉스는 정순덕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저는 잘 판단할 수 있어요. 정순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나갔어요. 알렉스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순덕의 반응은 이상했어요. 마치 강 회장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 같았죠. 뭔가 있어. 알렉스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강 회장, 정순덕, 그리고 자신. 이 세 사람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강 회장이 다시 레스토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비서 2명을 대동했죠. 강 회장은 알렉스를 개인 룸으로 불렀습니다. 알렉스 씨, 제 제안을 다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알렉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강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위협적이었어요. 알렉스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요? 강 회장은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후계자가 필요합니다. 제 자식은 없고 시간도 많지 않아요. 당신은 제게 딱 맞는 사람입니다. 알렉스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강 회장은 알렉스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당신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보육원 출신, 미국 입양, 월가 성공. 당신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제게 필요한 사람이죠. 알렉스는 불쾌했습니다. 제 과거를 조사하셨다고요? 무슨 권리로? 강 회장은 웃었어요. 권리라.
돈과 권력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알렉스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회장님의 제안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강 회장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제 제안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강 회장이 나가자 알렉스는 주저앉았어요. 그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나한테 집착하는 거지? 알렉스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강 회장의 관심은 단순한 사업 제안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정순덕은 악몽을 꿨습니다. 34년 전 보육원 앞에서 준서를 놓아주던 날, 강 회장이 차에서 내려 차갑게 말하던 장면. 아이를 보육원에 맡겨. 이건 너와 나 그리고 아이를 위한 거야. 제발, 제발 아이만은. 아니면 내가 직접 아이를 데려갈 거야. 넌 다시는 아이를 볼 수 없을 거고. 정순덕은 울부짖으며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정순덕은 알렉스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도. 알렉스가 정말 준서라면 강 회장은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몰라. 정순덕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지켜야 해. 이번에는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정순덕은 결심했습니다. 알렉스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라고. 알렉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 회장의 접근은 점점 더 집요해졌어요. 그는 매주 레스토랑을 찾아왔고 알렉스에게 투자와 후계자 제안을 반복했죠. 알렉스는 불안했습니다. 강 회장이 자신의 과거를 조사했다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내 친모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야겠어. 알렉스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신뢰하던 탐정에게 연락했어요. 제 출생 기록을 완전히 파헤쳐 주세요. 친모의 이름, 당시 상황, 입양 과정, 모든 걸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렉스 씨. 2주일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탐정으로부터 두꺼운 파일이 도착했어요. 알렉스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친모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친모 정순덕. 알렉스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순덕. 그 이름은 지금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정 이모와 똑같았어요. 알렉스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출생일 1991년 2월 14일, 입양일 1995년 12월 20일, 입양 사유 친모의 경제적 어려움 및 양육 불가 상황. 알렉스는 계속 읽었어요. 특이사항 입양 과정에서 강태준 현대한 그룹 회장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 있음. 당시 보육원 원장의 증언에 따르면 강태준이 고에게 기부금을 전달하며 아이의 해외 입양을 요청했다고 함. 알렉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 회장이 자신의 입양 과정에 개입했다고? 알렉스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엔 당시 정순덕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정순덕은 20대 후반이었어요. 젊고 아름다웠지만 눈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죠. 알렉스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진 속 여인의 눈매는 지금 정이모의 눈매와 똑같았습니다. 설마. 알렉스는 파일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엔 추가 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순덕의 현재 거주지 경기도 양평군, 최근 서울로 이주, 현재 거주지 불명. 추정 정순덕은 34년 동안 아들을 찾지 못했으며 현재 생존 여부 확인됨. 알렉스는 파일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이모가 내 엄마라고? 알렉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증거가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묵국맛, 자장가, 손목의 점, 그리고 이름. 알렉스는 자신의 왼손목을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한 점 3개가 보였어요. 알렉스는 어렸을 때부터 이 점들이 있었지만 그저 점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이 점들은 너무 인위적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만든 것 같았죠. 알렉스는 정순덕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도 비슷한 흉터가 있었어요. 확인해야 해. 알렉스는 정순덕의 방으로 갔습니다. 레스토랑 3층은 직원 숙소였어요. 정순덕은 작은 방 하나를 쓰고 있었죠. 알렉스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정순덕은 아마 시장에 간 것 같았습니다. 알렉스는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었어요.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작고 수수했어요. 침대, 작은 옷장, 그리고 낡은 서랍장이 전부였죠. 알렉스는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오래된 물건들이 있었어요. 빛바랜 사진, 낡은 편지, 그리고 은반지. 알렉스는 은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반지는 자신이 목에 걸고 있는 반지와 비슷했어요. 아니,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알렉스는 자신의 목에서 반지를 풀어 두 반지를 나란히 놓았어요. 두 반지는 완벽하게 한 쌍이었습니다. 알렉스는 반지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엔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자신의 반지 K, J, S, 강준서, 정순덕의 반지 J, S, D, 정순덕. 알렉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이야. 알렉스는 주저앉았어요. 그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정순덕이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아기는 웃고 있었고 정순덕도 행복한 표정이었죠. 알렉스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사진 속 아기와 똑같이 생겼어요. 엄마. 알렉스는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진심으로 불러본 적 없는 단어였죠. 알렉스는 울었어요. 그는 34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감정이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정순덕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온 참이었죠. 정순덕은 알렉스를 봤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사진을 들고 울고 있었어요. 정순덕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 알렉스는 고개를 들어 정순덕을 봤어요.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이모님. 아니, 엄마. 정순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녀는 알렉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습니다. 준서야?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예요, 엄마. 준서예요. 정순덕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알렉스를 껴안았어요. 준서야. 내 아들. 내 아들. 정순덕은 울부짖었습니다.
34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알렉스도 정순덕을 안았습니다. 그는 엄마의 품에서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어요. 엄마, 왜 절 버렸어요? 왜? 정순덕은 알렉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엄마는 널 버린 게 아니야. 빼앗긴 거야. 그 사람이, 강 회장이 널 빼앗아 갔어. 알렉스는 충격을 받았어요. 강 회장이요? 정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34년 전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정순덕은 20대 후반에 강태준을 만났어요. 당시 강태준은 대기업 후계자였고 정순덕은 작은 식당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의 가족은 정순덕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정순덕은 임신을 했습니다. 강태준은 처음에는 기뻐했지만 가족의 압력에 무너졌어요. 순덕아, 미안해.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 왜요? 우리 아이가 있는데. 우리 집안은 너를 받아들이지 않아. 아이도 마찬가지야. 강태준은 정순덕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낳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덕은 거절했어요. 절대 안 돼요. 이 아이는 제 생명이에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준서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하지만 강태준은 정순덕을 협박했습니다. 아이를 보육원에 맡겨. 그게 아이를 위한 거야. 내가 키울 수 없잖아. 저는 키울 수 있어요. 아니야. 넌 가난하고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어. 내가 주선해서 아이를 좋은 집으로 입양 보낼게. 정순덕은 울며 거절했지만 강태준은 더 강하게 나왔어요. 내가 안 하면 내가 직접 데려갈 거야. 법적으로 내가 아버지니까. 정순덕은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결국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정순덕은 보육원으로 달려가 아이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보육원 원장이 막았어요. 정 씨, 이미 입양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양부모가 내일 아이를 데려갑니다. 안 돼요. 제 아들이에요. 강 회장님이 모든 걸 주선하셨어요. 아이는 좋은 곳으로 갈 겁니다. 정순덕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준서를 안고 자장가를 불렀어요. 하지만 끝까지 부르지 못했죠. 너무 슬퍼서. 정순덕은 준서의 손목에 자신의 손톱으로 점을 찍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알아볼 수 있도록. 준서야, 엄마가 꼭 찾아갈게. 꼭. 하지만 정순덕은 아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태준이 모든 기록을 숨겼고 정순덕은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34년 동안 널 찾았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정순덕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알렉스는 정순덕을 꽉 안았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강 회장이 나쁜 거예요. 정순덕은 알렉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준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34년의 이별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재회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알렉스와 정순덕이 진실을 알게 된 것을 눈치챘어요. 그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레스토랑에 이상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 남성 2명이었어요. 그들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거칠었습니다. 저녁 예약했습니다. 홀 매니저는 예약 명단을 확인했지만 그들의 이름은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예약이 없으신데요. 남성 하나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강 회장님이 보내셨습니다. 홀 매니저는 당황했지만 그들을 안내했어요. 알렉스는 주방에 있었습니다. 그는 요리를 준비하며 정순덕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강 회장이 사람을 보낸 것 같아요. 정순덕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심해야 해. 그 사람은 뭔가 꾸미고 있을 거야.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조심할게요. 영업이 끝난 후 직원들은 하나둘씩 퇴근했습니다. 알렉스와 정순덕은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방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알렉스는 뒤쪽으로 갔어요. 거기엔 가스레인지가 있었죠.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이야. 알렉스가 소리쳤어요. 정순덕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불길은 빠르게 번지고 있었어요. 준서야, 빨리 나가. 정순덕은 알렉스를 밀쳤습니다. 하지만 알렉스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엄마도 같이 나가요. 안 돼, 먼저 나가. 불길은 더 커졌어요. 연기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알렉스는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려 했어요. 하지만 불은 너무 컸죠. 정순덕은 알렉스를 뒤에서 밀어 출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넘어졌어요. 엄마. 알렉스가 소리쳤지만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렉스는 다시 주방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는 정순덕을 찾아 헤맸죠. 엄마, 어디 있어요? 알렉스는 바닥에 쓰러진 정순덕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알렉스는 정순덕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는 힘겹게 주방을 빠져나왔어요. 밖에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렉스는 정순덕을 바닥에 눕히고 그녀의 얼굴을 두드렸어요. 엄마, 엄마, 정신 차려요. 정순덕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알렉스는 눈물을 흘리며 정순덕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 알렉스는 정순덕의 목에 걸린 은반지를 봤습니다. 낡은 은반지가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알렉스는 반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반지 안쪽에 희미한 글자가 보였어요. J, S, D, K, J, S. 알렉스는 자신의 목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의 반지에도 같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K, J, S, J, S, D. 두 반지를 맞추자 완벽한 하트 모양이 되었습니다. 알렉스는 울부짖었어요. 엄마, 왜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소방관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정순덕을 들것에 실었어요. 환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알렉스는 구급차에 같이 탔습니다. 그는 정순덕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알렉스는 정순덕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깨어나세요. 저 여기 있어요. 준서가 여기 있어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들이 정순덕을 치료하고 있었어요. 알렉스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손에 2개의 반지를 쥐고 있었어요. 그 반지는 따뜻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들입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셔서 호흡기에 문제가 있지만 곧 회복될 겁니다. 알렉스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들어가 봐도 될까요? 네, 하지만 환자가 아직 깨어나지 않았으니 조용히 해주세요. 알렉스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순덕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여러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죠. 알렉스는 정순덕 곁에 앉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가 지킬게요. 이번에는 제가 엄마를 지킬 거예요. 알렉스는 두 반지를 정순덕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반지, 우리를 다시 이어준 기적이에요. 엄마, 빨리 깨어나세요. 다음 날 아침, 알렉스는 화재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소방서에서 나온 보고서에는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알렉스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가스레인지는 매일 점검했고 문제가 없었죠. 알렉스는 레스토랑 CCTV를 확인했어요. 화재가 발생하기 1시간 전 낯선 남성이 주방 뒤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남성은 강 회장이 보낸 사람 중 하나였어요. 알렉스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강 회장, 이게 당신 짓이군요. 알렉스는 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우리 얘기 좀 합시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침착했습니다. 알렉스 씨, 무슨 일이십니까? 어젯밤 화재 사건, 당신이 꾸민 거죠? 강 회장은 웃었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십니까? CCTV에 다 찍혔어요. 당신이 보낸 사람이 가스를 조작했어요. 강 회장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알렉스 씨, 당신은 제 아들입니다. 진실을 알았을 테니 이제 제게 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알렉스는 소리쳤어요.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당신은 저와 엄마를 버린 사람이에요. 버린 게 아니라 더 나은 길을 준 겁니다. 당신은 미국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 성공했어요. 정순덕이 키웠다면 그렇게 되지 못했을 겁니다. 알렉스는 분노로 떨렸어요. 당신 때문에 엄마가 34년 동안 고통받았어요. 저도 공허한 삶을 살았고요. 강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렉스,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 후계자가 되어주세요. 절대 안 돼요. 저는 당신과 아무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아요. 알렉스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돌아가 정순덕 곁에 앉았어요. 엄마, 제가 복수할게요. 강 회장을 무너뜨릴 거예요. 사흘 후 정순덕이 깨어났습니다. 알렉스는 병실에서 정순덕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는 사흘 동안 병원을 떠나지 않았죠. 정순덕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녀는 희미하게 알렉스를 봤어요. 준서야? 알렉스는 눈물을 흘리며 정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깨어나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순덕은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내가 죽는 줄 알았어. 엄마는 안 죽어요. 절대로. 정순덕은 알렉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준서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알렉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저를 구해줬어요. 엄마가 저를 밀어내지 않았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정순덕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알렉스는 정순덕을 꽉 안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있어요.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며칠 후 정순덕은 퇴원했습니다. 알렉스는 정순덕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어요. 레스토랑은 화재로 한동안 문을 닫았고 알렉스는 정순덕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알렉스의 집은 이태원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넓고 세련된 공간이었어요. 정순덕은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준서야, 여기가 내 집이구나. 네, 엄마. 이제 엄마 집이기도 해요. 정순덕은 눈물을 글썽이며 알렉스를 봤어요. 정말 괜찮아? 당연하죠. 엄마랑 같이 살아야죠.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알렉스는 따뜻한 차를 준비했어요. 정순덕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모든 걸 말해줄게. 엄마,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정순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제 다 말해야 해. 내가 알아야 해. 정순덕은 깊게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순덕은 천천히 가지만 명확하게 과거를 풀어냈습니다. 엄마는 28살 때 강태준을 만났어. 그때 엄마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고 강태준은 대학원생이었지. 정순덕의 눈빛이 아득해졌어요. 그녀는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 강태준은 똑똑하고 다정했어. 엄마한테 영어도 가르쳐줬고 꿈도 함께 이야기했지. 알렉스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의 가족이 우리 관계를 알게 됐어. 그들은 엄마를 인정하지 않았어. 가난하고 학벌도 없다고. 정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강태준은 엄마를 지켜준다고 했어.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하지만 엄마가 임신을 하자 모든 게 바뀌었어. 엄마, 강태준은 처음엔 기뻐했어. 하지만 가족의 압력이 커지자 그는 무너졌어. 그는 엄마한테 아이를 지우라고 했어. 정순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는 거절했어. 너는 엄마의 생명이었으니까. 그래서 혼자 너를 낳았어. 엄마가 저를 낳았을 때 혼자셨어요? 정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작은 병원에서 혼자 낳았어. 너를 처음 안았을 때. 엄마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정순덕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펐어요. 4살 때까지 엄마랑 함께 살았지. 엄마는 식당 일을 하면서 너를 키웠어.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그런데 정순덕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강태준이 다시 나타났어. 그는 이제 대기업 부회장이 되어 있었고 권력도 있었지. 그는 엄마한테 돈을 주며 너를 달라고 했어. 왜요? 왜 저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는 후계자가 필요했어.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었거든. 그래서 너를 데려가서 자기 아들로 키우려고 했어. 알렉스는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는 당연히 거절했어. 하지만 강태준은 협박했어. 법적으로 싸우면 너를 빼앗아갈 수 있다고. 그리고 엄마를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다고. 정순덕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두려웠어.
강태준의 권력은 너무 컸어. 엄마는 결국 너를 보육원에 맡기는데 동의했어. 하지만 조건을 걸었어. 너를 좋은 집에 입양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응. 강태준은 너를 미국 부유한 가정에 입양 보냈어. 그리고 엄마한테는 다시는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어. 정순덕은 알렉스를 봤어요.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너를 보내는 날 죽고 싶었어. 하지만 살았어.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 알렉스는 정순덕을 꽉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우리 다시 만났잖아요. 정순덕은 알렉스의 품에서 울었어요. 준서야,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알렉스는 혼자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알렉스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강태준, 당신이 모든 걸 망쳤어. 엄마의 삶, 내 삶, 모든 걸. 알렉스는 결심했습니다. 강 회장에게 복수하겠다고. 하지만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알렉스는 강 회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그의 권력, 명예, 모든 걸 빼앗고 싶었죠. 알렉스는 노트북을 열고 강 회장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대한그룹의 재무제표, 강 회장의 과거 스캔들, 탈세 의혹, 비리 의혹. 알렉스는 월가에서 일했던 경험을 활용해 강 회장의 약점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정순덕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34년 전 강 회장이 어떻게 아이를 빼앗아 갔는지 그 모든 게 증거가 될 수 있었죠. 알렉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결연한 미소였어요. 강태준, 이제 당신 차례예요. 다음 날 알렉스는 정순덕에게 계획을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강 회장을 무너뜨릴 거예요. 정순덕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준서야, 그건 위험해. 괜찮아요. 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정순덕은 알렉스의 눈을 봤습니다. 그의 눈은 단호했어요. 엄마, 저는 엄마를 위해서라도 이 일을 해야 해요. 강 회장은 벌을 받아야 해요. 정순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엄마도 도와줄게. 엄마의 증언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알렉스는 정순덕을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함께 싸워요. 2주일 후 대한그룹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임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새로운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었죠. 우리는 내년에 해외 시장으로 확장할 겁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 갑자기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강 회장은 눈살을 찔렀어요. 뭐가 큰일이야? 언론사에서 회장님에 관한 특종 기사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기사? 34년 전 아들 입양 조작 사건과 탈세 의혹입니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막아. 이미 여러 언론사에 자료가 전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서는 망설였어요. 그리고 뭐야? 제보자가 알렉스 씨입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 중심가의 한 호텔 컨퍼런스룸이었습니다. 알렉스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죠. 알렉스는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옆에는 정순덕이 서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알렉스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단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알렉스, 한국 이름으로는 강준서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34년 전 저는 강제로 가족과 떨어져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알렉스는 2개의 은반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반지는 제 친모 정순덕 씨와 저를 연결하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34년 동안 우리는 떨어져 있었죠. 정순덕은 눈물을 흘렸어요. 알렉스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를 떨어뜨린 사람은 대한그룹 강태준 회장입니다. 그는 제 친부이지만 저를 버렸습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강 회장은 권력과 돈을 이용해 제 어머니를 협박했고 저를 강제로 입양 보냈습니다. 그리고 34년 동안 이 사실을 숨겼죠. 알렉스는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당시 보육원 기록, 입양 서류, 그리고 강 회장이 거액의 돈을 지불한 내역, 모든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또한 강 회장은 지난 30년 동안 탈세와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여기 그 증거도 있습니다. 알렉스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저는 오늘 강태준 회장을 고발합니다. 아동유기, 입양 조작, 탈세, 협박. 모든 죄목으로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알렉스 씨, 왜 이제야 이 사실을 밝히십니까? 알렉스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최근에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정순덕 씨는 어떤 심정이십니까? 정순덕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34년 동안 제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저와 제 아들을 갈라놓고 우리의 삶을 망쳤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뉴스는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TV, 인터넷, 신문. 모든 매체가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대한그룹 강태준 회장, 아들 유기 및 입양 조작 의혹. 34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강 회장, 탈세 및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 여론은 강 회장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대한그룹의 주가는 폭락했어요. 강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내다봤어요. 그의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이사회에서 회장님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소환장이 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이 모든 걸 잃었다는 절망의 눈물이었죠. 일주일 후 법원 앞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수갑을 차고 검찰 차량에서 내렸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회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들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강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법원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알렉스와 정순덕이 법원 계단에 서 있었어요.
강 회장은 그들을 봤습니다. 알렉스는 차갑게 강 회장을 내려다봤어요. 강 회장은 멈춰 섰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어요. 준서야, 미안하다. 하지만 알렉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강 회장을 지나쳐 걸어갔어요. 정순덕은 강 회장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어요. 그저 연민만이 남아 있었죠. 강태준 씨, 당신은 모든 걸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걸 잃었어요. 사랑을. 정순덕도 알렉스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강 회장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봤어요. 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의 사과는 너무 늦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코리안솔은 재오픈했어요. 화재로 손상된 부분을 모두 수리하고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알렉스는 정순덕과 함께 레스토랑을 운영하기로 했죠.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픈 전날 밤 알렉스와 정순덕은 주방에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 소고기를 한번 맛봐보세요. 알렉스는 서양식으로 조리한 소고기를 정순덕에게 건넸습니다. 정순덕은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부드럽고 맛있네. 하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의 묵국 양념을 한번 섞어볼까요? 정순덕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정순덕은 자신만의 비법 양념을 꺼냈습니다. 국간장, 다진 마늘, 후추, 그리고 비밀 재료. 이건 엄마가 34년 동안 지켜온 레시피야. 알렉스는 감동했어요. 엄마, 그 레시피를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순덕은 알렉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이야. 이제 이 레시피는 내 거이기도 해.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시작했어요. 알렉스는 서양식 조리법으로 소고기를 구웠고 정순덕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묵국 육수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두 요리를 합쳤어요. 구운 소고기를 묵국에 넣고 무와 대파를 함께 끓였습니다. 정순덕의 비법 양념과 알렉스의 서양 허브가 조화를 이뤘어요. 30분 후 새로운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퓨전 소고기 묵국. 알렉스와 정순덕은 동시에 맛을 봤어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빛났습니다. 완벽해. 맛은 놀라웠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뤘고 동양과 서양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음식에는 모자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정순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서야, 이 맛, 이게 바로 우리의 맛이야. 알렉스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네, 엄마. 이게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이에요. 다음 날 코리안솔 재오픈 날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은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렉스와 정순덕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죠. 알렉스는 홀에서 손님들을 맞이했고 정순덕은 주방에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첫 손님이 퓨전 소고기 묵국을 주문했어요. 정순덕과 알렉스는 함께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정순덕이 육수를 끓이고 알렉스가 소고기를 굽고 두 사람이 함께 마지막 마무리를 했어요. 요리가 완성되어 손님 테이블로 갔습니다. 손님은 한 입 맛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무슨 맛이에요?
정말, 정말 놀라워요. 손님의 얼굴에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이 맛에는 뭔가 따뜻한 게 느껴져요.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알렉스는 미소 지었어요. 그게 바로 이 요리의 비밀입니다. 사랑이 담긴 맛이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퓨전 소고기 묵국은 데이트를 쳤어요. 소문이 퍼지면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찾아왔습니다. 한국 음식 평론가들은 이 요리를 극찬했어요.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예술이다. 34년의 이별과 재회 스토리가 담긴 기적의 음식. 미슐랭 가이드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코리안 솔은 미슐랭 2스타를 받았어요. 알렉스와 정순덕은 함께 상을 받으러 갔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알렉스는 소감을 말했어요.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제 어머니 정순덕과 함께 받는 상이에요. 알렉스는 정순덕을 무대로 불렀습니다. 정순덕은 수줍게 무대에 올라왔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알렉스는 정순덕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해냈어요. 정순덕은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서야, 정말 자랑스러워. 1년 후 코리안 솔은 체인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뉴욕, 도쿄, 파리에도 지점이 생겼어요. 하지만 모든 지점의 중심은 서울 이태원이었습니다. 알렉스는 더 이상 차가운 사업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따뜻한 아들이자 열정적인 셰프였습니다. 정순덕은 여전히 주방에서 일했어요. 그녀는 이제 7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행복했죠. 어느 일요일 오후 레스토랑은 휴무였습니다. 알렉스와 정순덕은 함께 주방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앞에 묵국 두 그릇이 놓여 있었죠. 알렉스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엄마, 이 맛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맛이에요. 정순덕은 알렉스를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준서야, 이 맛은 단지 음식 맛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 우리의 사랑, 그리고 다시 만난 기적의 맛이지. 알렉스는 정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34년 동안 공허했어요.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항상 뭔가 빠진 것 같았죠. 정순덕은 알렉스의 손을 꽉 쥐었어요. 엄마도 그랬어. 34년 동안 매일 널 그리워했어.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항상 내 생각뿐이었지. 알렉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해요.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정순덕은 알렉스를 꽉 안았어요. 그래, 준서야.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주방 창문 너머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알렉스는 목에 걸린 은반지를 만졌어요. 정순덕도 자신의 반지를 만졌죠. 두 반지는 이제 하나의 목걸이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34년 동안 떨어져 있던 두 반지가 다시 만난 것처럼 모자도 다시 만났어요. 알렉스는 정순덕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강 회장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정순덕은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 교도소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겠지. 하지만 그것도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야.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걸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을 버렸으니까. 정순덕은 알렉스를 자랑스럽게 봤어요. 준서야, 내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알렉스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에게 사랑이 뭔지 가르쳐 줬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알렉스와 정순덕은 레스토랑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순덕은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준서야, 엄마가 너를 처음 낳았을 때 엄마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알렉스는 정순덕 옆에 섰습니다. 어떤 날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고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날 말이야. 정순덕은 알렉스를 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엄마는 34년 동안 너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사실은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 우리는 언제나 핏줄로 연결되어 있었어. 알렉스는 정순덕을 안았어요. 맞아요, 엄마. 우리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던 이유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도시의 불빛은 별처럼 반짝였어요. 알렉스는 작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별빛 반짝이는 밤에 우리 아기 잘도 자네. 엄마 품에 안겨서 꿈나라로 가네. 정순덕은 눈물을 흘리며 함께 불렀어요. 엄마 사랑 가득한 밤에 우리 아기 편히 자네. 내일도 함께 있을 거야. 영원히.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서울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34년 만에 완성된 자장가였어요. 이별의 노래가 아니라 재회의 노래였죠. 며칠 후 레스토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90대 노부부였어요. 미국에서 온 알렉스의 양부모였습니다. 알렉스는 양부모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셨어요. 양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양어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그들을 VIP룸으로 안내했어요. 양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알렉스? 아니, 준서. 우리는 뉴스를 봤다. 내 이야기를.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제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양어머니는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는 내게 좋은 부모가 되지 못했구나. 알렉스는 양부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두 분은 저를 키워주셨어요. 교육도 시켜주셨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셨죠.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양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너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어. 알렉스는 미소 지었습니다. 두 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셨어요. 이제 저는 제 친어머니와 함께 있고 정말 행복해요. 그때 정순덕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알렉스는 정순덕을 소개했어요. 어머니, 제 친어머니 정순덕입니다. 정순덕은 양부모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서의 알렉스의 친어머니입니다. 양어머니는 정순덕을 봤어요. 두 여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양어머니가 먼저 말했어요. 정순덕 씨, 감사합니다. 34년 동안 아들을 찾아주셔서. 정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두 분이야말로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잘 키워주셔서.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은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알렉스를 사랑한 사람들이었죠. 양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준서의 요리를 맛봐도 될까요? 알렉스는 환하게 웃었어요. 당연하죠. 제가 특별히 만들어 드릴게요. 알렉스와 정순덕은 함께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퓨전 소고기 묵국을 준비했어요. 30분 후 요리가 완성되어 양부모 앞에 놓였습니다. 양아버지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마셨어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양어머니도 맛을 봤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서야, 이 맛은 정말 특별해. 알렉스는 미소 지었어요. 이게 바로 사랑의 맛입니다. 엄마와 제가 함께 만든 맛이죠. 양아버지는 알렉스를 봤습니다. 준서, 너는 정말 행복해 보인다.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양부모가 돌아간 후 알렉스는 정순덕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두 가족을 모두 사랑해요. 양부모님도 엄마도. 정순덕은 알렉스를 안았어요. 그래, 준서야.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거야. 내가 그걸 깨달았다니 정말 기뻐. 그날 밤 레스토랑이 문을 닫은 후였습니다. 알렉스와 정순덕은 주방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알렉스는 주방 벽에 걸린 사진을 봤습니다. 그 사진엔 어린 준서를 안고 있는 젊은 정순덕이 있었어요. 알렉스는 그 사진 옆에 새 사진을 걸었습니다. 지금의 알렉스와 정순덕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엄마, 이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정순덕은 두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그래, 준서야. 이제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알렉스는 정순덕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순덕은 알렉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나도 사랑해, 준서야. 영원히. 주방은 따뜻한 조명에 감싸였습니다. 묵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냄새였고 가족의 냄새였으며 기적의 냄새였죠. 34년 동안 떨어져 있던 모자가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그들은 서로를 찾았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퓨전 소고기 묵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핏줄의 기적이었고 사랑의 증거였으며 재회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그 맛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오직 이 모자만이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3년 후 코리안솔은 이제 세계적인 레스토랑이 되었습니다. 서울, 뉴욕, 도쿄, 파리, 런던 5개 도시의 지점이 있었고 모두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알렉스와 정순덕은 여전히 서울 이태원의 본점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이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으니까요.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레스토랑 정원에서 작은 파티가 열리고 있었어요. 알렉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신부는 30대 초반의 아름다운 한국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미술 큐레이터였고 알렉스와는 1년 전 미술관에서 만났죠. 정순덕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결혼식을 지켜봤어요.
알렉스는 신부의 손을 잡고 정순덕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제 아내를 소개합니다. 신부는 정순덕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정순덕은 신부를 꽉 안았습니다. 우리 딸 환영해. 준서를 잘 부탁해.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했어요.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모였습니다. 알렉스의 양부모도 참석했어요. 그들은 이제 100세가 가까웠지만 여전히 알렉스를 사랑했죠. 피로연에서는 당연히 퓨전 소고기 묵국이 나왔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감탄했어요. 이 맛, 정말 특별해요. 이게 바로 34년의 기적이 담긴 맛이군요. 알렉스는 손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 제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음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와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겁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떠난 후 알렉스와 정순덕은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정순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준서야, 엄마는 정말 행복해. 알렉스는 정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엄마. 엄마 덕분에 저는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요. 정순덕은 알렉스를 봤어요. 준서야, 엄마가 곧 할머니가 될 거야. 내 아이들을 보게 될 거야. 알렉스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엄마.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 엄마가 끓여준 묵국을 먹일 거예요. 그 맛을 대대로 이어갈 거예요. 정순덕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래. 그럼 우리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되는 거야. 알렉스는 정순덕을 안았습니다. 네, 엄마. 영원히. 10년 후, 이제 40대 중반이 된 알렉스는 여전히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7살 딸과 5살 아들이었죠. 정순덕은 이제 7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주방에서 일했지만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레스토랑에 모였습니다. 정순덕은 손주들에게 묵국을 끓여주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 묵국은 정말 맛있어요. 7살 딸이 말했습니다. 정순덕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이 맛을 잘 기억해둬. 이건 할머니와 너희 아빠의 사랑이 담긴 맛이야. 5살 아들이 물었어요. 할머니, 아빠랑 할머니는 왜 오랫동안 못 봤어요? 정순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건 어른들의 실수 때문이야. 하지만 우리는 다시 만났어. 그리고 이제 영원히 함께야. 알렉스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얘들아, 할머니와 아빠의 이야기는 기적 같은 이야기야. 너희도 언제나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가 지고 레스토랑에 불이 켜졌습니다. 알렉스는 주방 벽을 봤어요. 거기엔 여러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린 준서를 안고 있는 젊은 정순덕, 재회했을 때의 알렉스와 정순덕, 결혼식 날의 가족 사진,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웃고 있는 정순덕. 모든 사진이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이별, 재회, 사랑, 그리고 행복. 알렉스는 정순덕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요. 피곤하시죠? 정순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는 여기가 좋아.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니까. 알렉스는 정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영원히. 정순덕은 알렉스를 안았어요. 나도 사랑해, 준서야. 영원히. 주방에서 묵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34년의 이별과 재회, 고통과 치유, 그리고 영원한 사랑의 냄새였습니다. 퓨전 소고기 묵국의 맛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대대손손 영원히. 그것이 바로 핏줄의 기적이었고 영원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이번 황혼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모성애가 정말 감동이지 않으셨나요? 황혼 온독의 채널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정보 또는 고정 댓글에 적힌 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다음에도 황혼님들에게 들려줄 재밌고 귀중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